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연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더 나오게 될지 또 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증인 채택을 다 지금 거부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인 소환을 정식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고 결국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그런 방식을 또 답습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강선우 후보라든지 또 이진숙 후보, 정은경 후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국민의힘이 찍은 3명의 후보자 이름이 나왔네요.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자, 이 3명의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거는 짐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 공항 바깥이 아닌 안까지 들어오도록 보좌진이 들어오라고 해서 짐을 들도록 했다라는 것이 저희 채널A 보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이 공항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데 굳이 보좌진을 안까지 들어오게 해서 짐을 들게 했다라는 게 전직 보좌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최수영 평론가. 네. 자, 계속해서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청문회 가서 해명하면 된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무가 출장 갔다 오면 국회 의전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보좌관들이 그 의전실 뒤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의전실부터 짐 빼가지고 의원 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공항 별도 비행기가 내리는 그 구역까지 가서 짐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보안구역인데. 그걸 이제 보좌관이 이제 했다는 건데 과거 이 사건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구야권의 중진 정치인이 공항 빠져나오면서 캐리어를 쓱 이른바 노룩팩스라 그래가지고 예.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까? 이거는 노룩팩스가 아니라요. 이미 하차 비행기에서 하기할 때 이미 그때부터 짐 들어달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그때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분은 중진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많은 비난받았는데 이분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좌진들의 증언으로 나오니까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의 대응은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아마 뭐 그 보좌진들의 이름 거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청문회 이렇게 기다리다가 청문회만 가면은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방어 논리가 생깁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들은 빨리빨리 해놔야지 내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해명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이 짐꾼이냐,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으면 이런 보안 규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좌진을 불러서 짐을 나르게 하겠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이게 사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국회로 가져와서 보좌진들에게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몇몇 일부 보좌진들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문회 가서 만약에 해명이 되려면 그 보좌관들이 나오든지 전직 보좌관들이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에는 그 증인이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일단 지금 주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이 되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뭐 채널A가 보도했다고 하는 이 공항의 보안구역 여기도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 예. 보안구역 그 구역에 들어가려면은 허가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허가를 득했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들어갔다면 예. 뭔가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아직까지 해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뭐 해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에서 또는 언론에서의 어떤 갑질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일단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또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은 그 인사청문을 받아야 되는 을의 입장에서 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말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내일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자리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예.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광희 대변인. 네. 사실 이 보좌진을 일부 보좌진이니까 전직 보좌진에 대해서 혹시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되게 됐는데, 법적 조치는 아니라고 강선우 인사청문회단에서 해명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 제보자들이 전직 보좌관들인데 이게 다른 보좌관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근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좋지 않은 의도로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 의원들에게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가면서부터 이른바 특권 의식을 갖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비행기에 타고 내려왔다고 해서 짐이 많았을 때 보좌진들을 공항 보안 구역으로 부를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그 해외 출장길에 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보좌진을 공항 안 보안 구역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걸 제보한 사람들에 대한 그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닌 보도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든 법적 조치든 이걸 예고해야 되지, 여기에 그 제보를 한 전 보좌진들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 역시 과거에 갑을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수많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갑질과 관련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관련 보도들을 수많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면서 제보자들을 공격한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민주당에 있는 을지로위원회, 을들을 위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갑지로위원회로 바꿔라. 무슨 이런 최악의 갑질이자 강한 자의 약하고 약한 자의 강한 그런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성춘 부의장. 예. 보면 오늘 민주당에서 그동안은 이 논란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악의적인 신상털기다. 악의적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허정식 민주당 의원은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다. 아픈 딸을 케어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허정식 의원 같은 내가 느꼈던 강선우 의원은 이런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방을 강선우 의원실에다 나간 보좌진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잘 해내실 분이라 생각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저런 의견을 좀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보좌진들에 대한 공격은 삼가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그들이 느낀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도 저는 일단 선 사과 후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 뭐 근태가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근태가 문제 있는 사람을 결국 임명하고 썼던 사람은 강선우 의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본인이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그런 사람과 좀 안 좋게 헤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적절하게 나의 행위를 부적절하게 그 사람이 느끼고 안 좋게 나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던 것이 전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다면은 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그런 거에 대한 뭐 본인의 관성, 뭐 과거에 대한 뭐 잘못 인정 이런 것들을 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뭔가 메신저에 대한 뭔가 거짓이다, 근태가 안 좋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향후 대응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몇몇 그러니까 그 내부 일했던 사람이나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이 그런 분 아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사과로 했다면은 지금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당장 그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채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해명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할지, 또 강선우 후보자나 민주당은 어떻게 방어를 해낼지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논란의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의 이야기인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16일 날 인사청문회 전인 오늘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전체 논문이 뭐 많이 베낀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후배 논문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내가 거의 다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겁니다. 불쾌 근래어와 피로감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논문이 비슷한데 그 글자가 저 불쾌 근래어와 피로감 요 글자가 달라서 요것만 다른 글이고 거의 논문을 베껴서 중복으로 게재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최성 평론가. 네.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과 만났을 때 참 곤란하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딱 이진숙 후보자가 나는 결백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명한 것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해명이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명을 제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걸 제자들이 사실상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자들을 그렇게 자기 파렴치범으로 돌립니까? 2021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죠. 그 대통령 영부인 후보였는데 당시 이제 국민대 국민대 박사 과정의 논문에 유지라는 단어, 이어간다는 그게 있다고. 예. 그때 민주당에 제가 발언들 놓고 보면 비문을 떠나서 이건 문장도 아니다 하면서 김용민 의원 공격이기까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김건희 그때 여사는 당시 말하자면은 공직 후보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영부인 후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굽니까?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남의 것 베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사안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뭐 쉴드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이건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건 16일입니다. 이건 이틀 남았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일 강선우 후보자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만일 지금 민주당도 아마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딸의 조기 유학까지는 저는 다른 문제로 치고 이 논문에 대해서 표절을 제자들의 책임으로 미룬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임명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떨어뜨려야 된다. 의견이 나뉘겠죠.